조선 후기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 혹은 사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로 김구 선생님이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그는 한 가지 사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매우 열린 자세를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편은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반도를 강타한 사상, 바로 동학인데요. 동학이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서양 열강들의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지배층의 착취로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유불선과 같은 기존의 사상들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최재훈은 인본주의, 즉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동학을 창시했는데요. 유교의 나라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김구는 18세에 바로 이 동학이란 사상에 공감하며 입도 후 많은 신도들과 함께 동학 농민운동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편에서도 보았듯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 뒤 김구는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로 벌인 치아포 사건으로 수감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감옥에 넣어준 대학, 태서신사, 세계지지 등의 서적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서양 신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 제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죠.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낮은 교육 수준이 훗날 일제의 식민지화를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화 쇼생클 탈주처럼 김구는 감옥에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진정서도 써주고 제수의 인권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민 끝에 탈옥을 한 김구는 전국을 유랑하다 이서방이라는 사람의 권유로 함께 공주 마곡사에서 스님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세속의 잡념을 씻고 출가를 단행한 것인데요. 이곳에서 그는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고 원종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 1년 만에 다시 상투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97년. 이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청나라의 제후국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강무개혁은 황제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었을 뿐 독립협회의 활동과 같은 진보적 자주 독립운동을 억압한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오히려 국정은 칠러파와 친일파가 투쟁을 벌이는 극한의 상황으로 전개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속세로 나온 창수는 더 이상 유교 사상으로는 서양 문명의 힘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구는 강화도에서 석 달 동안 훈장 생활을 하였고 이 당시 알게 된 유한무라는 학자의 권유로 이름을 김창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오순영과 함께 학교를 세워 아동교육에 전념하게 됩니다. 학교는 크게 확장되었고 김구 또한 기독교를 믿으며 전도사업에 힘쓰게 되죠. 그리하여 1903년 기독교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그는 유가, 무가, 동학,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와 학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자에게 배우고 일체 문화와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응하면 국가의 복리가 되겠다. 1908년 기독교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해서교육총회에서도 그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때 접촉한 인사들이 훗날 신민회로 연결되고 그들은 김구의 독립운동에 큰 자산이 됩니다. 김구의 교육열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길은 민중을 깨우치는 신교육밖에 없다는 그의 신념 때문인데요. 이러한 교육 구국 활동의 의지는 그의 호인 백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백범은 조선시대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백정과 범부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아무리 신분이 낮고 배움이 적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우기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인재로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김구의 민중교육에 대한 관심은 동양 사상을 기본으로 서양의 계몽주의가 더해져 민중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민중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배는 근대화의 과정을 왜곡시켰습니다. 유교적인 충의 가치는 천황에 대한 충성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억압적인 관료체제를 갖추고 한국인들의 복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일제는 왜곡된 식민사관을 주입함으로써 조선을 통치하려 한 것이죠.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만세로 독립이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좀 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네. 김군은 3.1운동 직후 상해로 넘어가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라디오였습니다.